2022학년도 공주대학교 1학기 공업수학원 강의 촬영, 3주차 강의 촬영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주차인가? 3주차가 맞나요? 5주차죠? 5주차인 것 같아요, 5주차. 5주차에다가 강의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5주차가 맞나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는 2주 동안 LMS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주차 강의는 조금 일찍 녹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5주차 강의는 4주차에 비해서 조금 일찍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강의가 일찍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발 레포트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돌발 레포트입니다. 돌발 레포트는 포털 사이트에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끝까지 듣나 안 듣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레포트를 이번 주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는 포털에 한 장 분량입니다. 한 장. 한 장 분량으로 오늘 강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제가 예제를 풀어줬던 문제를 풀어서 사진 또는 스캔을 해서 포털 사이트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레포트에 5주차 레포트라고 해서 레포트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강의를 듣고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제 풀었던 거랑 오늘 내용을 요약해서 A4 용지 한 장 분량입니다. 한 장 분량으로 2주 정도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2주까지 기간을 드릴 테니까 2주 안에 레포트를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스캔을 해도 되니까 포털 사이트 레포트 제출에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영상이 좀 짧게 녹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레포트를 내드리는 겁니다. 영상 녹화가 작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다 듣고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으면서 정리해서 레포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LMS는 2주 정도 지금 기간을 주고 있는데 2주 후에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유튜브 손병걸 교수 TV에 유튜브에도 같이 동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들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실 때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벡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미분 방정식의 제일 첫 번째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벡터가 무엇인지 보고 스칼라의 비교점을 보고 책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를 원래 고등학교 때 배우고 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벡터를 자세히 다루지 않고 바로 넘어온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책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부터 182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182페이지에 특성 방식과 고유값과 고유 벡터 들어가기 전에 벡터가 무엇인지, 벡터는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적어가면서 한쪽에 메모를 해 두셨다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연구실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소음도 많이 나고 막 그래서. 자, 벡터 들어가기 전에 다시 오늘 할 거 세 가지만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행렬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요약해서 A4 용지 한 장 분량입니다. 한 장, 반 페이지만 해도 돼요. 그냥 A4 용지 반 페이지로 할까요? 촬영해서 포털에다 올려놔야 되니까 A4 용지 반 페이지 분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고 예제를 들었던 문제가 있으면 풀으셔서 예제를 다시 한번 풀으셔서 포털 사이트 5주차 레포트, 돌발 레포트 란에다가 업로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되고 이렇게 스캔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자 레포트를 내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레포트 안 내드릴게요. 오늘은 촬영이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레포트를 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했었던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벡터란 무엇이냐면 저희가 벡터를 알기 위해서는 벡터라는 양이 있고 스칼라라는 양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보면은 이 스칼라는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거예요. 그냥 양만 표시한 겁니다. 양. 그리고 벡터는 뭐냐면 양과 방향 모두를 표현한 게 벡터가 됩니다. 저희가 쉽게 이렇게 보면 돼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속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속력은 얼마냐? 속력은 얼마지? 그러면 30km로 왔습니다. 100km로 왔습니다. 그렇게 양적으로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지금 말로는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00km 왔다고 해서 100만 쓴다면 얘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온 거지 부산에서 서울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치? 그래서 저희가 벡터라는 거는 방향까지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이니까 크기랑 방향, 크기와 크기 양이에요. 양과 방향 모두를 표현을 해준 게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벡터라고 되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A 벡터가 있다면 이 벡터랑 똑같은 벡터를 쓰고 싶다면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로 끌어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복사가 안 되죠. 이상하네요. 복사 안 하고 할게요. 온라인 수업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벡터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얘랑 같은 벡터를 쓴다면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방향과 크기만 같으면 됩니다. 방향과 크기만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이 A 벡터랑 이 B 벡터는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뭐만 같으면 된다고 했죠? 방향과 크기만 같으면 같은 벡터가 됩니다. 저희는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벡터를 쓸 때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점을 시점이라고 하고요. 이 B점을 끝점이라고 합니다. 끝점이라고 해서 이 A 벡터라고 표기할 때도 있고요. A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죠? B로 가는 벡터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근데 표현을 할 때 어디다 표현을 해야 되죠? 예, 이러한 좌표 평면에다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래야지 계산하기 편하니까. 근데 만약에 A가 여기고 B가 여기 있다면 이러한 A, B 벡터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러한 A, B의 벡터가 있다면 보통 이 A, B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성분으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성분 표현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모든 벡터, 이러한 벡터들을 위치 벡터화 시킵니다. 위치 벡터. 위치 벡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예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해서 저희가 A 벡터가 4,3이다라고 한다면 4,3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4,3으로 성분으로 표시하면은 어디서 원점에서 시점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시점, 끝점이 3,4로 가는 이런 벡터를 A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분으로 표시를 합니다. 성분. 성분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성분 벡터라고도 하고 이런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A, B 벡터를 위치 벡터로 바꿔야 돼요. 위치 벡터로. 그래야지 저희가 성분 표기로 간단하게 표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아셨나요? 아, 이게 대면 수업이면은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데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아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A, B 벡터를 성분 벡터, 즉 성분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화 시키는데 위치 벡터는 어디에서 시점이 어디여야 되죠? 위치 벡터의 시점은 어디요? 대답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듣고만 있죠. 시점은 어디서부터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A로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좌표 평면이 있다면 여기가 A점, B점이면은 저희가 A, B 벡터를 표시하려면 원점에서 간다면 A 벡터는 이 벡터가 되고 B 벡터는 이 벡터가 되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원점에서 출발하는 A, B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할 겁니다. 성분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무슨 벡터죠? A, B 벡터죠. A, B 벡터는 저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얘는 A5 벡터 플러스 5B 벡터로 3단 노법에 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얘 뜻은 뭐냐면 시점이 A죠. 그리고 5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가 B가 있다면은 A5 벡터 플러스 5B 벡터 이렇게 해서 결국 A5 벡터 플러스 5B 벡터는 한 번에 가는 A, B 벡터랑 같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저희가 무슨 벡터화 시킨다 그랬죠? 위치 벡터를 시킨다고 했어요. 위치 벡터. 즉 성분 벡터를 시킬 건데 위치 벡터는 시점이 어디가 돼야 된다고 했죠? 이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시점이 원점이어야 돼요. 원점. 제가 이거 대면 수업 때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점은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얘는 원점에서 시작했어요.
O에서 B까지 가는 O가 원점이면요. 근데 얘는 원점에서 시작하진 않았죠. A점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벡터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시점이 A고 끝점이 B죠. 그러면 얘는 AB 벡터야. 근데 얘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BA 벡터라고 쓰고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방향이 바뀌었죠. 그리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써도 돼요. 그러면은 서로 같은 벡터가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반대로 가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OA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한 벡터로 OA 벡터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OB 벡터가 되겠죠. 얘는 그대로 오니까요. 5가 있으니까. 자, 근데 저희가 음수가 앞에 나와 있으면 싫으니까 얘네 두 개 더하기니까 교환 법칙이 되니까 따라서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가 바로 AB 벡터를 성분 벡터화 시킨 겁니다. 위치 벡터화 시킨 거고 성분 벡터로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책에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예제를 만들 겁니다. 제가 예제를 만들 거예요. A점이 2,3인 A 벡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B점은 4,5인 B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성분 벡터로 만든다면은 이거 필요 없겠네요. 성분 벡터로 만든다면은 A, B 벡터가 이런 좌표로 성분으로 되어 있는 벡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A, B 벡터를 성분 벡터로 바꾼다면 얘는 아까 얘기했죠. 5A, 5B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가 되는 거죠. 외우셔도 되고요. 5B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인데 5B 벡터는 몇이죠? 4,5입니다. 그래서 4,5고요. 5A 벡터는 2,3이죠. 빼기 2,3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성분끼리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따라서 4에서 2를 빼니까 2,3이 되는 거죠. 그렇죠? 2,2죠. 5에 이러한 AB 벡터는 성분으로 AB 벡터는 성분으로 표시하면은 2,2 벡터가 됩니다. 성분 벡터로 가면은 5B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니까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원리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물리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벡터가 삼각함법이 있습니다. AB라고 할게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라고 할게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라고 하면은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죠. 이 벡터는 AC 벡터랑 같은 겁니다. 이게 삼각형법이고요. 평행사변형법은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평행사변형법으로 해서 이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벡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또 벡터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A점이 있고 B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라고 쓰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A점이 시작되는 점이죠. 벡터의 시작이죠. 그래서 얘를 시점이라고 하고요. B가 끝나는 점이죠. 그래서 얘를 끝점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벡터를 이런 좌표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에다가 쓰면서 좀 편하게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분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분으로 표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A 벡터가 2,3이다라고 이렇게 좌표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얘가 성분이죠. 성분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성분으로 표현하는 벡터를 선분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라고 하고 이런 벡터들을 위치 벡터라고 있습니다. 위치 벡터라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중요해요. 위치 벡터라고 있는데 이 위치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면은 일단 성분이 어떻게 된 거죠? 2,3인 위치 벡터죠. 2,3이라고 하면 이 위치 벡터는 시점이 원점이어야 돼요. 시점이 원점이고 2,3으로 가는 이렇게 가는 벡터. 이 벡터를 A 벡터로 가정한다면 A 벡터는 2,3이다라고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를 합니다. 성분으로 표시하고 이런 거를 성분 벡터 또는 위치 벡터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표기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또 어떻게 표기도 하냐 그러면은 단위 벡터화식으로 표기를 해서 여기를 E1 벡터, 여기를 E2 벡터라고 할게요. E라는 거는 단위 벡터를 해서 이 E1 벡터는 0,1 벡터고요. 1,0 벡터고요. E2 벡터는 0,1 벡터인 것을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이 벡터를 E1 벡터 플러스 3 E2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E1 벡터는 뭐라 그랬죠? 2에 1,0 벡터고요. 플러스 얘는 3에 0,1 벡터니까 얘를 하면은 2,0이고요. 플러스 얘는 0,3이 되는 거죠. 그냥 더하기니까는 각각 성분끼리 더해주면 돼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성분끼리 더하니까는 2,3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 벡터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편의상 2,3으로 씁니다. 그냥 이렇게 위치 벡터와 즉 성분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A, B 벡터로 가면은 성분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 이 벡터를 이 두 개의 벡터를 표현해야 되니까 힘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벡터의 덧셈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겁니다. 덧셈으로 표현을 할 건데, 즉,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저희가 벡터의 합은 첫 번째, 평의 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삼각형법. 이 두 개를 가지고 벡터의 합을 표시를 합니다.
목이 좀 부어서 지금 많이 아프니까 좀만 3분만 쉬었다가 목 좀 가라앉히고 할게요.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음이 빨라져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어요.
제가 지금 녹차를 마시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녹차가 맛이 없어요. 오설록에서 제주도에서 올라온 녹차인데 막 유채꽃하고 막 섞인 막 그런 녹차다 보니까 막 꽃맛도 나고 막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 하기 전에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와서 진행할게요. 다음 주도 온라인 수업인지 아닌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과사에 문의를 해본 후
저희 단톡방에 공지를 올려 놓을게요. 그러면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이게 대면으로 수업 들으면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다 보니까 일단 합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법이에요. 평행사변형법은 이렇게 가는 A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런 두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려면 저희가 좀 확실히 평행사변형 쪽으로 그릴까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평행사변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를 저희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이 있고요. 얘를 A 벡터라고 하고요. 얘를 B 벡터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벡터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한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벡터가 이 벡터가 있으면 위치 상관없이 크기랑 방향만 똑같으면 이 벡터랑 이 벡터는 같은 벡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벡터를 이쪽으로 끌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뭐가 되죠? 이런 벡터가 되죠. 평행사변법이랑 같게끔 되는 거죠. 얘를 끌어서 여기다 이렇게 놓는다면 결과적으로 평행사변형법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은 여러분들이 물리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벡터를 위치 벡터화 한번 시켜보도록 성분 벡터로 나타내 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벡터 내용도 어려운데다가 온라인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더 힘드네요. 저도 목소리도 더 힘들어가게 되고 목도 아프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은 힘들어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A 벡터를 3,2 벡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B 벡터는 4,5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3,2니까 3,2 이렇게 가는 벡터를 저희가 A 벡터, A죠. 그래서 얘를 OA 벡터라고도 표시하고요. 원점이 5니까요. 이거를 짧게 A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또 뭐 있어? 4,는 여기죠. 4,5는 위에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이 벡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를 얘가 B점이니까는 B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이런 벡터도 있을 거예요. 그죠?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이 A 벡터랑 이 B 벡터를 이용해서 성분으로 표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A 벡터는 뭐가 되는 거죠, 지금? 3,2 쉽게 표현을 했죠, 성분 벡터로. 이 B 벡터는 뭘로 했죠? 4,5 벡터로 성분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A에서 B로 가는 벡터도 성분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분으로. 근데 얘를 성분으로 보고 싶으면은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뭐 U 벡터다 뭐 이런 식으로 삼각평형법으로 저희가 나타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낸 거는 성분으로 나타내는 거의 특징들을 보면은 규칙성을 보면 다 어디서 출발했죠? 원점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죠? 원점에서 출발했고 원점에서 출발했을 때 4,5, 3,2라고 하죠.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A, B도 A, B 벡터도 위치 벡터처럼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처럼 성분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저희가
A, B 벡터는 3단 논법에 의해서 A5 벡터 플러스 5B 벡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같으니까요. 이게 같으면 쓸 수 있는데 얘는 상관이 없어요. 원점에서 시작했는데 얘는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았죠. 그러면 얘는 벡터의 성질에 의해서 5A 벡터로 바꿔주면 얘가 A5 벡터인데 5A 벡터로 바꿔주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방향만 바뀌었기 때문에 음수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5B 벡터고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교환 법칙에 의해서 5B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가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외워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셔도 돼요. 기억 못 하시면. 그럼 아까 5B 벡터는 얘죠. 4,5라고 했어요. 그쵸? 4,5고요. 마이너스 5A 벡터는 3,2니까는 3,2가 되니까 그냥 성분끼리 빼주면 됩니다. 결합서 성분으로 표현은 4 빼기 3이니까 1,5,2니까 3, 1,3이 AB 벡터를 성분 벡터로는 위치 벡터로는 1,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표현하는 방법, 즉 결론적으로 AB 벡터는 5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만약에 모르면 만들으셔야 됩니다. 얘가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과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책 182페이지를 설명드릴 건데 182페이지를 설명하면서 변수 분리형을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어요. 대면 수업이 된다면 다음 주에 변수 분리형을 설명을 하든가 할 테니까는 특성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행렬을 조금 더 봐야 되고 DET 값, 디터미넌트 값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하면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특성 방식과 고유값까지 두 가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원래 한 주에 한 가지씩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를 할게요. 저희가 중간고사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다항식과 고유값, 고유 벡터 구하는 것까지, 고유값 구하는 것까지를 할 겁니다. 고유값 구하는 것까지 해서 특정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다음에 이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 끝나고 뒤에 미분 방정식 계속 나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고 재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서 한번 보고 가기 위해서 특성 다항식과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벡터를 행렬로도 표현을 가능해요. 행벡터, 열벡터로 해서 뭐 3개가 있다면 뭐 1, 2, 3이라는 벡터랑 뭐 4, 3,5라는 벡터가 있으면 열벡터로 해서 뭐 행벡터로 해서 1, 2, 3, 4,5,6 이런 식이라든가 1, 2, 3, 4,5,6 이런 식으로 행렬로서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푸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성
다항식을 구해야 됩니다. 다항식을 구해야 되는데 특성 다항식은 행렬 A가 있다면 란다 i는 0이다고 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i가 또 뭔지 그죠?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이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 행렬 저번에 첫째 시간에 대략 말씀을 드렸죠. 단위 행렬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저희가 1, 2, 3, 4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열이고 이렇게 보는 게 열,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뭐죠? 행이죠. 그래서 1행, 1열, 2행, 2열,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단위 행렬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 3 곱하기 3 행렬, 4 곱하기 4 행렬 같이 가로, 세로가 개수가 같죠. 이런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정사각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런 정사각 매트리스일 때 1, 0, 0, 1. 대각선이 다 1인 행렬들 있죠. 대각선이 다 1인 행렬들을 저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 행렬은 A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면 다시 A가 됩니다. 즉, 단위 행렬을 자연수에서 본다면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수에서 본다면. 이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I를 저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데부터트라고 해서 2라고 표시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요.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I로 표시해 놓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란다 i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성분들이 대각선이 뭐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한다면 a 빼기 란다 i이기 때문에 얘가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i가 2 곱하기 2행렬이라면 1, 0, 0, 1이니까는 여기에 란다가 있다는 거는 란다로 곱한 겁니다. 그래서 란다 0, 0, 란다 이러한 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빼기 A행렬이죠. A행렬이 만약에 1, 2, 저희가 한번 A행렬을 여기다 다시 한번 할게요.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됐죠? 란다 X라고 했죠. 어차피 란다 IX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AX 마이너스 란다 IX니까요.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A 마이너스 란다 I의 X는 0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은 A가 1, 2, 3, 4라는 행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 i는 1, 0, 0, 1인 행렬입니다. 그러면은 1, 2, 3, 4 행렬 빼기 란다의 1, 0, 0, 1이라는 행렬이니까 다시 한번 쓰면 1, 2, 3, 4 빼기에 란다 0, 0 란다가 되고요. 행렬의 빼기 저번에 말씀드렸죠. 각 자리를 빼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란다 2, 3, 4 마이너스 란다로 저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 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얘를 DT 값으로 써야 됩니다. DT 값을 써서 DT 값은 뭐냐면 얘를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복사가 안 되네요. 왜 자꾸 누락이 돼서 복사가 안 되죠? 그냥 그대로 쓰죠 뭐. 1 마이너스 란다 2 그리고
3, 4 마이너스를 한다. 3, 4 마이너스를 한다. 그래서 특성당식을 만들어서 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성당식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이 값의 행렬식 값을 구해야 돼요. 행렬식 값. 행렬식 값을 구해야 되는데 행렬식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만약에 2 곱하기 2 행렬 정사각 행렬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A, B, C, D라고 있다면 행렬식 값은 얘 곱하기 얘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A, D 마이너스 B, C가 행렬식입니다. 얘가 행렬식 값이에요. 얘가 행렬식 DT라고 하고요. DT, 디터, 민,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라고 해서 행렬식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DT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A 행렬이라고 한다면은 DT, A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렬식 값을 구한다면 1 마이너스 란다에 4 마이너스 란다에 AD 마이너스 BC니까는 3하고 2니까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얘는 역값으로 내서 얘를 정기해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2차 방정식이 돼서 란다 값을 구해주면 이 란다 값들이 이 값들이 고유값이 됩니다. 고유값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서 면 행렬식 구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A11, A12, A21, A22 이러한 행렬을 A라고 할게요. 면 DET A를 구한다면 보통 저희가 행렬식 값은 이렇게 괄호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주세요. 행렬식. 그래야지 제가 대면 수업 때 빠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DTA 행렬식 값은 AD,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을 마이너스 해주면 된다. 얘가 바로 행렬식 값이에요. 이거 공식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빨간색을 곱한 거에서 파란색을 빼준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2 곱하기 2행렬일 때, 그러면 3 곱하기 3행렬일 때도 있어요.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것도 있겠죠. 이러한 행렬식 3개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죠? 얘는 B라고 한다면 DT, B는 얘도 똑같은 원리대로 갈 거예요. 빨간색은 곱해서 다 일단 더해줄게요. A11, A22, A33 더하기 그 다음은 여기 2개 곱했죠. 3개를 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3개니까 2개로 곱했으니까 열로 가는 겁니다. 하나로. 한 개짜리로. 그러면은 A22, A32, A13를 곱해서 더하고요. 더하기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A31, A23, A12를 곱한 거에서 빼기 이번엔 파란색을 빼준 거죠. 여기서 보면 파란색을 뺐잖아요. 얘도 파란색을 빼주는 겁니다. 빼기 A13, A22 곱한 거, A31을 곱한 것도 빼기 하나 더 해야 되죠. 2개짜리를 갖다가 하나짜리로 가야 되겠죠. 이제 항상 3개여야 되니까요. A12, A21, A33 빼기에 A11에서 또 2개짜리로 가야 되니까 A11, A32, A23를 곱한 거를 빼주면 됩니다. 얘가 바로 3개짜리입니다. 즉 빨간색 곱한 거를 다 더해서
파란색 곱한 거를 다 더해서 뺀 거랑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결론은. 이것도 대면 수업하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을 기도하시다. 그러면 제가 이걸 빠르게 설명하면서 다시 이해시켜 드릴 수 있어요, 쉽게. 얘가 DET 값 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되면은 저희가 특성 방정식 구하는 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대로 방정식을 통해서 풀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자,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예제 4.1, 185페이지 예제 4.1을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연습 삼아서 DET 값 구하는 거를. 이 부분만 좀 숨 좀 고르고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185페이지에 예제 4.1번을 풀 예정입니다.
2, 1, 마 1, 행렬이 2, 1, 마 1, 검은색으로 쓰려고요. 2, 1, 마 1, 3이 3이 마 3, 3일 마 2.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고유값만 구해 볼게요. 저희는 고유 벡터 구하는 건 아니고 고유 값만 구하는 거 할 거예요. 저희 공업수학에선 고유 값만 쓰기 때문에 나중에. 자, 고유 값 구하는 건 특성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죠.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나요? a-란다 i는 0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det 값을 구해서요. 그래서 얘를 구해 놓은 게 그 밑에 해설이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얘가 3 곱하기 3행렬이죠. 근데 여기서 나타내 있는 i도 3 곱하기 3행렬인 단위 행렬입니다. 근데 이 3 곱하기 3인 단위 행렬이라는 거 뭐냐면은 1, 0, 0, 0, 1, 0, 0, 0, 1 이렇게 대각성이 1인 행렬들이에요. 여기에 뭐가 붙은 거죠? 얘가 i인데 여기에 란다가 붙었죠? 그럼 결국 란다 i는 란다 00, 0 란다 0, 00 란다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빼기가 들어가 있죠. 빼기가 되는 건 A 행렬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A 행렬을 쓰면은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21, 21, 마 1, 그리고 32, 마 3, 그리고 31, 마 2. 요 행렬에서 빼기 란다 0, 0, 0 란다 0, 0, 0 란다를 빼는 겁니다. 빼면은 결과적으로 결과값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2 마이너스 란다 1 마 1, 3, 2 마이너스 란다의 마 3에 3, 1, 마 2 마이너스 란다 꼴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행렬에 이 행렬에 이 행렬에 무슨 값을 구해야 되냐면은 특성 방식은 이 행렬에 det 값이 0이 됐을 때 람다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det 값을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det는 빨간색을 뭐 하는 거죠? 곱해서 빨간색을 곱해서 파란색을 뭐 해주는 거죠? 파란색 곱한 거를 빼주는 거죠. 파란색 곱한 거를 빼주는 거니까 차근차근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det 값은 얘를 곱하는 거니까 란다의 2 마이너스 란다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란다 더하기 1, 3, 3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란다에 더하기 두 개짜리가 어딨죠? 1, 3 마지막 두 개짜리 여기 한 개짜리 2 마이너스 란다에 두 개짜리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 3 네, 여기 마이너스가 된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란다에 그리고 빼기에 파란색을 다 더해 준 거죠? 이게 칠판으로 대면으로 하면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를 다 빼준 거예요. 다 더해서 빼려고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란다에 플러스에 두 개짜리가 1하고 3하고 한 개짜리. 다시 한번 써볼게요. 2 마이너스 란다에 막 쓰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얘 값이죠. 2 마이너스 란다 1 마이 3에 2 마이너스 란다에 마이너스 3에 3에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란다의 DET 값이죠. 이거의 DET는 이거니까는 마이너스 란다 2 마이너스 란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란다에 요게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3이고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3이네요. 여기에 플러스 1, 3 마이너스 3에 또 3이니까는 9네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란다에 2 마이너스 란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란다에 플러스에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데 얘랑 얘랑 곱할 거예요. 3개.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3, 3은 9 마이너스 9죠. 그리고 플러스에 원래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도 숫자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도 숫자가 있어야지 정상인데 여기 1이 있었군요. 1 3, 1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왜냐면 3하고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빼기에 이제 여기 있는 걸 다 더해줘야 되죠. 요번엔 이 대각선들끼리죠. 마이너스 1에 2 마이너스 란다에 3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붙으면 될 거고요. 요번에는 하나, 두 개, 3하고 한 개짜리 더하기 3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란다에 플러스 건데 마이너스 3, 1 한 개짜리는 이거는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란다 얘를 계산해줘서 0에서 란다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이 란다 값을 계산을 하면은 DET 값이 란다의 세제곱 마이너스 2란다 제곱 마이너스 란다 플러스 2는 0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뭐 해주는 거죠? 조립제법이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조립제법 쓰세요. 이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조립제법은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조립제법으로 하면은 란다 첫 번째 값이 2, 또 란다 두 번째 값이 1, 또 란다 세 번째 값이 마이너스 1로 나타내지네요. 이렇게 란다 값이 3개가 나타내집니다. 이렇게 고유값이 3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서 레포트로 올려주셔야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예제 4.1번까지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여기로 마무리할 건데, 제가 대면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변수 분리형으로 강의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그래도 레포트는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자, 그러면 오늘 5주차인가요? 5주차 강의가 맞죠? 저번에 제가 4주차에 올려놨으니까 5주차에 올려놓을게요. 4주차인가요? 제가 저번에 몇 주차에 올려놨나 기억이 안 나네요.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저번에 3주차에 올려놨으니까 아직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3주차 강의 LMS로 들어주셔야 돼요. 먼저 LMS로 들으셔야 됩니다. LMS에 출석이 체크가 돼요. LMS를 들어주시고 유튜브는 나중에 제가 LMS가 잠겼을 때 대비해서 못 들은 분들은 나중에 들으라고 시험 공부할 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4주차에 LMS로 올라갑니다. 아셨죠? 레포트 4주차 돌발 레포트로 해서 포털 사이트에 만들어 놓을 테니까 2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4주차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 순병거리였습니다.